리포트 대사 테러 사건은 여기는 대책 마련이 더 심각한 중요한 문제고, 이 대책 마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안보 전문가나 법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영역이 좀 더 많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기자는 아닙니다만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개념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게 발제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서 테러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념 논쟁 비슷하게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요성도 저도 느끼고 있어서 어제 급하게 원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런 많은 리포트 대사가 상상하기 싫은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되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까지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20세기 이후에 살해당한 것은 6번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6번 모두 무방 국가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미 성향 국가들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일본이나 63년도에 일본에서도 주일 대사가 한번 습격당한 일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봤는데,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이 없는 미친 사람이 한 소행이고 다리를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중국에서도 주중대사가 포위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이념, 이데올로기는 개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리포트 대사가 이번에 정말 생명이 위협한 위기 상황까지 갔다면 2cm만 칼이 더 들어가서도 경동맥이 잘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텐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건 그야말로 미국 역사에 남을 정도로 좀 획기적인, 정말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여론 정치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들의 반한 여론이 들끓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914년 1차 대전 벌어졌던 사라예보 총성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가 보스니아 청년에 의해서 피격되면서 1차 대전이 터졌던 것처럼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한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지켜진다는 애국가처럼 리포트 대사에게도 생명의 지장이 없었고 한미 관계도 가장 위험한 순간은 피했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3가지 정도 제가 간단히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왜 김기종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이 사건의 정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종이 어떤 사람인지, 개인적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사건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지 사후의 대비책도 정확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는 게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그건 개인의 일탈행위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벌인 한 명의 일탈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 김기종의 과거의 행적이나 발언들, 행동들을 보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념 테러다, 사상 테러다,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테러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전 정부 때는 좀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제가 글에다 써놨는데요. 과거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맡았었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민주평통 지역위원도 맡았습니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도 했었고, 그리고 북한을 2006년에서 2007년까지 8번 나무심으로 간다고 하면서 개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8번 나무심으로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한 기간도 매우 짧았고, 그리고 방문해서 나무 심고 나머지 시간에 뭐 했는지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운동권 출신이고요. 민정당사 점거하기도 했었고 85년도에 미국 대사관 난입해서 성조기를 가위로 잘랐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 주장이니까 사실일 겁니다. 80년대부터 성균관대학교를 재학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반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공회대 교양학과 교수를 거쳐서 활동 주장들을 보면은 6.15 14선언을 실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내용들 그리고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반미적인 주장들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0년도 7월에 일본 대사를 돌을 큰지마항을 2개 던져가지고 테러 시도를 했었는데 이때도 반미와 반일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 기존의 김기종의 행적을 보면은 대한민국에게는 해롭고 북한 정권에게는 이로운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대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의 전형적인 주장이었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같은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그 맥락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도 반대하면서 이것은 전쟁 훈련이다라고 북한식 표현을 쓰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김기종의 행적을 볼 때 이것은 한 명의 예측하지 못한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념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상이 배경이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선을 확인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신적, 감정적, 정서적인 연대만큼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제 배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배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공안당국이 수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과연 김기종 혼자 범죄냐 아니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텐데 북한의 주장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 달 전에 2월 날짜를 제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올라와 있는 건데 2월 10일에 리포트 대사에 대해서 북한이 일종의 예고성 경고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김기종의 배경,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살피고 있는데요. 누구였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이 원고 순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연계되어 있느냐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서적, 감정적, 사상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는 뭐 다 확인된 거고요.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특이한 것은 2월 10일 날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성명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하니 북한 인권 문제를 리포트 대사가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리포트는 죽어서 묻힐 것도 없는 가련한 운명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종말은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북한이 리포트 대사의 종말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실명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 2월 8일에는 리포트 대사에 대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해덤비는 얼간 망둥이, 뭐 쑥대 위에 올라선 민충이, 오바마와 일맥상통한 정치 무능함, 그야말로 맹렬한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있다가 종말을 시켜야 된다고 북한이 선동을 했고, 그리고 3월 1일 날 급기야 3월 1일에는 북한의 이제 공식적인 성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3월 1일 날 나오는 거죠. 북한도 뭐 길게 돼 있습니다만은 요약을 하면은 북한도 미증유의 반미 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증유의 반미 최후 결사전을 벌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사상 최초의 반미 최후 결사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남녘 동포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반미 성전 그리고 애국 성전에 총 걸기를 하라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령을 내립니다. 자, 이게 뭐 북한 성명 반미적인 내용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최후 결사전이라는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성전이라는 표현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표현은 왜 특이한 거니?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나 노동신문에 나오는 많은 성명들 가운데 예전에 2010년도 1월 달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남북 분단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 얘기가 6.15 14선언 이행을 해야 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만일 6.15 1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면 성전을 버릴 거라고 60년 만에 처음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60년 만에 두 번째로 성전을 버리겠다는 얘기를 28일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6.15 14선언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런데 이 성전, 지하드 전사들이 쓰는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인데, 자, 이 표현이 이번에는 남녘 동포들을 상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녘 동포들에게 성전을 해야 되는데 반미를 목표로 성전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 중단과 6.15 14선언을 이행하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의 전통적인 주장들이 여기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5일 있다가 김기종의 테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북한과의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일종의 사상적, 정신적, 정서적 공감대, 어쨌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에 나오는 주장들은 공식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김기종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은 일반인들이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과연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연계됐다고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 김기종 배후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이 원고 쓰면서 추가적으로 뒤져보니까 참 특이한 점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김기종의 지난 말과 행동과, 예를 들면은 기자회견을 하든가 아니면은 성명을 내든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든가, 이 김기종의 언동과 북한의 선동 내용과 내용면에서도 유사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면에서도 유사하지만 시기상으로도 시계열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한번 선동을 하면은 며칠 있다가 혹은 몇 주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김기종이 거의 유사한 주장을 했다. 이것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평가절하해버리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굵직굵직한 것들만 한 10가지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이게 원고에 5페이지, 6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자, 이래서 이런 내용들, 북한의 주의 주장과 내용면은 물론 시기적인 연속성 상에서 김기종의 언동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건 자체를 일단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 범죄 행위다, 개인적 돌출 행위다.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 성명에서 나오는 건데요. 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혹은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소행이다라고 그냥 의미를 축소, 해설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민족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김기종의 행태는 민족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들조차 김기종이 개량한 거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민족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을 때 북한 인권 문제는커녕 주한미국 대사에 대해서 테러한 것은 민족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이런 면을 분명히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민화협에 대한 얘기와 한국 정부 정치권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 간단히 짚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민화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민화협 조찬 강연회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일단 경호 문제에서 부실에 따라하는 이 책임, 방관, 방종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만큼은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기존에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햇볕 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6.15 14선언 이행을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같은 경우도 5.24 조치가 계속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 5.24 조치에 대한 폐기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민화협의 당시 상임의장인 홍사덕 씨가 앞장을 서서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비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6.15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사를 벌이겠다라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매년 3억 5천만 원이나 받는 이 단체가 한국 정부보다 앞장서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노선을 끌고 나갔다. 요약을 하면 햇볕 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던 단체다. 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나 안전, 통일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았던 단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단체가 이번에는 주한미국 대사 테러 사건에 멍석을 깔아주는,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멍석을 깔아주는 상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참에 민화협은 발전적인 해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것인데요. 이 정부는 한국,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공안, 법치의 문제는 물론 이 동맹에 대한 문제들까지 한국민들과 전 세계 미국 시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시험대 위에 올랐다. 한마디로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나 공안, 안전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김기종 사건이 터졌는지 우리가 심층동인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아직 발표한 게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에 만연되고 있는 일종의 반미정서, 종북주의, 친북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예를 들면은 한국 정부도 그 제 역할을 다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 전직 공안기관 수장은 법정 구속을 하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다가 해산됐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정적인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에 돈을 내고 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2월 28일에도 통진당의 그 잔존 세력들이 시가행진을 하는데 경찰 당국이 허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석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하혁명 조직,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자, 이석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조직, 지하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130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공무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북주의나 친북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로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그야말로 봄철을 만난 꽃들처럼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다가 이런 불법과 깽판과 무질서 속에서 김기종 사건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국가가 공안 문제, 법치 문제, 질서의 회복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유사동종의 사건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념 테러고 사상 테러고 이데올로기 테러일 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유사 동종의 사건들이 북한의 선동과 추동질 속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토양은 아주 잘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만약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고하게 법치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동맹에 대한 문제도 한미동맹을 지금 현재까지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리포트 대사도 얘기하고 있고 한국, 미국 당국이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계기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국이 일정한 보상을 하느냐, 일정한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동맹에 대한 문제들까지 심판대 위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거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법치의 문제, 안전의 문제, 질서의 문제, 그리고 동맹에 대한 회복의 문제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이 테러 문제가 한국에서 지금 빈말할 수밖에 없는 통토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이념 테러고 사상 테러고 이데올로기 테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이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대남 선전선동이 더욱 극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테러에 대한 환경은 매우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15년째 대테러 방지법, 테러 방지법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테러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잠자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여당,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통된 과제라고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테러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관련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통과되지 않고 있느냐? 지금 야당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뭐 일종의 공작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반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과연 주한미국 대사 테러 사건을 앞두고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야당도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 스스로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위협과 남한의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들의 깽판과 난동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봄철에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의 춘투 그리고 여러 가지 노조 단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집회와 시위 이러한 반정부적인 정서와 함께 2015년 한 해가 매우 부글부글 끓는 주전자처럼 시끄러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시끄러운 한 해를 보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추락과 함께 내년도 총선의 참패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어떻게 법치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 질서, 공안 기능을